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들이요. 어제 모습이었어요. 출근길 차 세운 윤석열. 그 대검찰청 앞에서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이 매일 있거든요. 나와 계신데 지지 집회자들에게 이젠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만하세요. 날도 추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상 출근할 때요. 대검찰청에 들어오면요. 내리지 않고 바로 지하 주차를 그냥 내려갑니다. 그 지하를 통해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대검찰청 정문에서 차를 세워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로 다지고 있어요. 주변 마지막 출근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직무실에선 평소와 똑같이 어제 업무 수행을 했다. 뭐 몇 가지 보고도 받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있잖아요. 넘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용기내십시오. 현장전에 그 성과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의 어떤 행보와 봐서도 저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내려서 그분들 앞에서 날도 추운데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의미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고문님, 네.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 뭐 이제 메시지는 한번 이제 분명히 말씀을 하시려는 부분들이었는데 소임을 다하겠다. 근데 이게 어디하고 여기서 말한 그 소임은 뭡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다 마치겠다. 예,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연결이 된 게 뭐 저게 뭐 분명히 이제 개선된 행동이세요. 행동이긴 하지만 자기 프로필을 바꿨어요. Be calm and strong. 최근에 그렇습니다. 예,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 A man is not made for defeat. 패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은 없다.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보면은 예. 윤 총장이 끝까지 제가 싸우겠는데 진짜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본인은 큰 싸움을 하고 있다. 큰 싸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살아남는 그 자체가 예. 검찰의 존폐와 모든 것에 지금 운명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런 메시지와 자기의 행동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어제 윤석열 총장의 저 모습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뭐 정치인 놀이라고 적었는데요. 정치인 놀이다. 네. 와. 뭐 정치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도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요맘때는 내가 집중을 받고 있으니까 내려서 한번 어필을 한번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한번 내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본인 스스로를 무슨 거악과 싸우고 있는 투사처럼 지금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해밍에 나오는 그런 대목들이 인용이 되면서 더 또 얘기가 나오고 네, 있어요. 나는 지금. 픽박받고 있으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지금 뭐 대선 지지율을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뭐 3위도 하시고 2위도 하시고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흥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너무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검찰총장의 한나라의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서는 너무 좀 가벼운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거를 나 응원해줘서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그렇게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는 그래서 정치인 놀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관련돼 있고요. 이번엔 추미애 법무장관도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윤 출근길 차 세우고 지지자들에게 감사. 지금 봤습니다. 기사도 봤고요. 영상도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입니다. 추 장관 264의 시 절정. 그 한 대목을 인용하며 돌파 의지를 보였다. 264의 시가 또 등장합니다. 앞서선 해밍웨이의 소설이 등장을 했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 윗부분은 소개된 내용이고요. 아랫부분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국무회 일정 이후 출근 그리고 SNS에
꺾일 수 없는 단단함으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시가 있어요. 여기 잠깐 시 좀 볼까요?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제목을 과천 산책로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에세이 제목 같기도 합니다만 쭉 가다가 아랫부분이다. 이육사의 외침 이렇게 쓰고요. 인용을 합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 시 굉장히 유명한 시고요. 이거 굉장히 어떤 보면은 저항 또는 어떤 결기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기사로 사라지고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저희가 좀 비교 좀 해놨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해밍웨이 소설의 한 대목 Become Strong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죠. 그리고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육사의 시 절정의 한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김명희 교수. 네. 갑자기 이른바 추윤 갈등의 해밍웨이, 이육사 문학가들의 작품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은 뭘까요, 이게? 어차피 정치인의 SNS 글은 대중을 향해서 보라고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항 시인 이육사 시인의 이 절정을 언급했다는 것은 저 내용을 쭉 언급해보고 추미애 장관의 SNS가 아니라 만약 윤석열 총장의 SNS에 같은 글이 올라왔으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공감대가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40년 일제의 폭압이 절정기에 달했을 때 썼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저항 시인의 시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를 당시에 있었던 일제의 폭압에 빗대서 썼던 대표적인 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형국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고 있나요? 아니면 법으로 임기 2년이 보장돼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니 그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야당에게 비토권이 보장돼 있는 공수처 이 내용대로 잘 추진이 안 되니까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법 강행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이런 물음을 가지게 되면 과연 저항 시인 이육사 시인의 시를 추미애 장관의 SNS에 인용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야 본인이 정해져 있는 임기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 처리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절차들을 밟게 될 텐데요. 뭐 법으로 어떤 절차를 밟든지 간에 2개월 뒤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이 12월이니까 2개월 뒤면 2월. 그때면 추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봄이 필 때쯤이 되겠네요. 그럼 그 봄이 필 때 윤석열 총장이 돌아와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일들이 진행될지 그로부터 한 달 뒤면 보궐선거입니다. 과연 국민의 민심은 추미애 장관에 따라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행하고 있는 저러한 저항의 메시지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지 여러 가지 지켜볼 대목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철로 된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는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용했으면 더 어울렸다 이렇게 분석해줬는데 조대진 변호사는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30초 드릴게요. 뭐 반론하셔도 됩니다. 뭐 저는 별도로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딱히 할 말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딱히 할 말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어떻게 당당한 입장에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징계 사유를 보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지금 처분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당당해서 뭐 조용히 뭐 맞서 싸우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뭐 카카오톡 프로필 이런 데다가 올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더 국민들은 더 실망스럽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난데없이 갑자기 문학 작품의 한 대목들이 인용이 돼서 또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